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발의돼 주민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주택 무단 침입을 예고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개파동의 계주가 연방 파산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한국 세관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16번째,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즉각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 29일 새벽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이후 75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총 1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3시 23분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적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오늘 오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고 발표했으며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회의를 하던 중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의원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발의돼 주민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대 선출직과 보로장은 제외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시 의원은 시 의원의 임기를 현행 2선에서 3선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4년 임기를 2번 할 수 있는 2선제는 2008년 3선으로 개정됐지만 다시 2010년 2선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윌리엄스 의원이 추진하는 임기 연장안은 시장과 공의공호관, 감사원장 등 뉴욕시 3대 선출직과 각 보로장의 임기는 현행 2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시의원만 3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시장 등 선출직 공직과 시의원의 임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도시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본선거 주민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한편 내년 1월에 있을 시의회 의장 선거에는 윌리엄스 의원을 비롯해 마크 레빈, 로버트 커네기, 커리 존슨 의원 등 7명이 출마했으며 51명의 시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주택 침입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납페인트 조사를 위해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해 논란입니다. 21일 주택공사는 6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27일 납조사 및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작업 시간에 문이 잠겨 있을 경우 잠금 장치를 허물고 집안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도 함께 받았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퀸즈 포머넉 하우스의 경우 오후 1시에서 4시 작업을 예고하면서 해당 주민이 집에 없으면 강제로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진입으로 잠금 장치 가 교체됐을 경우 4시 30분까지 관리 사무소에 가서 새 열쇠를 받을 것과 이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경찰서로 올 것을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5일 전 공지를 받아 그 시간대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측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했다며 부재 시 집 내부로 강제 진입하는 것은 모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때 적용되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하우스
입주자들은 주택공사의 과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공사는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만 5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개파동의 개주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엇갈렸고 피해자들은 개주의 청산 절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27일 팰리세이드파크 개파동의 피해자 8명은 뉴욕 연방 파산법원 관제인 오피스에서 개주 김천선 씨의 파산 신청 채권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잠적한 지 37일 만에 이날 채권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지불해야 할 갯돈에 대한 질문에 전체 31계좌 가운데 20번까지는 지급됐고 더 이상 갯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갯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김 씨의 이의 신청은 물론 파산을 막고 피해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99년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의 승소 판례도 있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자리에서 현재 자신은 무직 상태이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채무액 18만 8천 달러도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 김영석 씨는 개원 중 갯돈을 받고 일부가 잠적하는 바람에 나머지 갯돈을 채워넣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도적 사기 행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김 씨의 이번 파산 신청 결과는 지난 1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한국 세관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합니다.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리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취지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미주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 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의약품, 건강 보조제 등 세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 배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송 서류 작성 시에는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옷이나 핸드백 등이라고 적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은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 $200 미만의 상품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고 $200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은 수취인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기재해야 통관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관의 통관이 강화되는 만큼 발송 시기를 넉넉히 잡아 크리스마스에 늦지 않도록 맞추는 것도 조언됐습니다. 부채 허덕이는 밀레니얼 세대는 빚만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중요한 그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젊은 층의 부채, 그만큼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후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40% 이상은 부채만 탕감된다면 자신의 각종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이들은 빚을 탕감해주면 투표권도, 우버 이용도, 외국 여행도, 1년간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 사용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부모와 함께 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사람도 27%에 달했습니다. 49.8%는 빚 탕감을 받는다면 다음 2차례 대선 투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크레더블 서베이가 지난 9월 500명의 밀레니얼 세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뉴스맥스는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2차례 대선 투표권을 포기할 정도로 부채 상환의 필사적임을 보여준다고 불의했습니다. 실제 미국인 4,230만 명이 상환해야 할 연방 학자금 부채 규모는 1조 3,300만 달러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7,0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풍요롭다는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식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퀸즈 주민 12명 가운데 1명은 끼니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주민의 7.8% 23만 4,023명이 배고파도 음식 살 돈이 없는 것으로 비영리 단체 헝거프리 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식비 부족 현상은 일반 성인보다 어린이와 노인 인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 전체 어린이의 10.3%인 6만 3,798명은 식비 부족 가구에 속했으며 전체 노인 인구의 8.8%도 충분한 식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13.9%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로별로는 맨해튼이 13명 중 1명, 브루클린은 9명 중 1명, 스태튼 아일랜드는 8명 중 1명이 식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50만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식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세기 세계화 물결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은 풍요 속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에서도 빈곤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헝거프리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더 많은 일자리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을 하면서도 끼니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가 음주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욕주 재정 위기를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18에서 19 회계년도 뉴욕주는 약 4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최근 마리화나 팔러시 프로젝트 파운데이션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2%, 반대는 2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주 재정적자는 판매세나 소득세, 통행료 인상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화나 팔러시 프로젝트 파운데이션은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음주보다 안전한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재배, 판매,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주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으로만 허용하는 주는 28개 주, 오락용으로도 허용하는 주는 8개 주입니다. 지난 8월 뉴욕주 의회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고 쿠오모 주지사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필 머피 주지사 당선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버스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 운행은 물론 운행 노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뉴욕시 감사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특히 시형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지난 2006년 8억 명에서 11년 만에 7억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버스의 지연 운행과 시민들의 지리적인 이동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시형버스 운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시형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7.4마일로 전국 17개 대도시 시형버스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행 시간의 절반 정도를 신호대기와 정류장에서의 정차 등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스태튼 아일랜드가 운행속도 11.4마일로 나타났으며 맨해튼은 평균 시속 5.5마일로 조사됐습니다. 브루클린 6.3마일, 브롱스 6.5마일, 퀸즈는 8.1마일 등으로 보로별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 노선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곽보로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했지만 버스 시스템은 과거 맨해튼 중심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은 오히려 버스 노선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현실적으로 다시 분석해 운행 노선과 일정을 개선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한국의 전통 춤과 소리를 느낄 수 있는 한국 전통 예술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올해 공연작품 공모전 2017 아리 프로젝트의 11번째 무대로
한국전통무형문화전승회관과 함께 열린마당 2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대승 한국무형문화재 34호 강령탈춤 해외 명예전승자와 정회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 등 한국과 미주 지역의 공연가 9명이 출연해 한국의 전통 국악과 한국무용의 진수를 선보이는 마당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대승 전통무형문화전승회관 회장은 공연가와 제자들이 함께 구성한 무대인 만큼 관람객들이 한국의 가무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 30분 LA 한국문화원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대형 마사지 체인 업체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180여 명의 여성이 대형 체인업체 마사지 NB에서 마사지를 받는 도중 마사지사들이 노골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해당 지점 관리자에게 행위를 알리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문제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는 등 고객들의 항의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마사지 NB는 성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마사지 NB 측은 고객들의 안전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 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LA 카운티는 성범죄와 인신매매의 온상지로 변질되고 있는 마사지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7년 올해의 단어로 컴플리시트가 선정됐습니다. 컴플리시트는 좋지 못한 일이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연루됐을 때 쓰는 부정적 단어입니다. 컴플리시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백악관 선임 고문 스칼릿 조앤슨이 코미디쇼에서 풍자한 향수 이름, 그리고 이방카 자신이 컴플리시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화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정치권의 성희롱 파문에서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27일 오전 한인 학생들도 다소 제약하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생과 교직원을 긴급 대피시키고 학교를 폐쇄했으며 학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고 1시간 후 학교는 다시 개방돼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테러 협박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뉴욕주 업스테이트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통제구역 안으로 한인 여성 2명과 중국계 여성 1명이 무단 침입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허드슨 밸리를 따라 경치를 구경하다 길을 잃어 통제구역까지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함께 체포된 장 씨는 박 씨의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38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플러싱 중국계 마사지 팔러에서 함정 수사를 펼치던 사법경찰에게 현금을 받고 성행위 제공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부검서는 현재 중국계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탐스오지 연방 하원 의원과 송미미 박사를 초청해 동북아 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과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중국집은 지난 24일 진행한 행복 나눔 고객 보훈 행사의 수익금 6,879달러 40센트를 시민 참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끼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